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하늘을 나르는 차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스타트업이 하늘을 나는 차를 개발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SF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야, 이거 우주선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겉모습은 바퀴 4개가 달린 게 또 완전히 차량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이 자동차, 아니 비행기? 아니면 이제 플라잉카,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흥미롭네요. 일단 디자인은 상당히 미래적으로 생겼고요. 이게 지금 보기에는 8개의 프로펠러가 있고, 심지어 탑승석은 360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개인적으로 이 탑승석을 돌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거 날아가는 거 보면 진짜 기가 찹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달면 탑승자는 옆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와, 이거 가능한가? 제가 너무 수상쩍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거 CNBC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거 보시면 4명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무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력부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위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은 이 녀석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별도 엔진이 존재하지 않고 이 프로펠러 4개로 돌리는 형식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본질은 차가 아니라 드론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자, 처음에 이 장면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내리막길에서 굴러가는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공장이 상당히 허접합니다. 일단 핑크 색감부터 살짝 그 쎄한 느낌이 오는데, 아직은 가내수공업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시제품을 몇 대 정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보시면은 차량의 구조가 상당히 특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창고가 거의 가내수공업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라잉카 같은 경우는 2인승으로 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1인승이 더 맞지 않을까. 2명 태우면 전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플라잉카의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드론입니다. 드론에다가 위에다가 껍데기를, 그것도 바람이 잘 통하게 모두 다 뚫려 있는, 저항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겠죠. 이렇게 씌워놔서 안에 있는 걸 모조리 숨겼다. 사실상 차라기보다는 드론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R&D 이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술과 소재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어요. 일단 소재 같은 경우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 문양으로 봐서는 약간 카본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 이사님이 영업 비밀이라고 뭐 거의 말해주지는 않더라고요. 뭐 상당히 추상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전하는 게 멋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벤처 투자자들한테 투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무려 30만 달러, 하나로 치면은 4억이 좀 넘어가는 가격이죠. 진짜 비쌉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도 3,000대의 예약 주문이 이미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공장 규모로 봐서는 1년에 몇 대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르는 차라고 하면은 이런 걸 기대하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차 업체 중 하나인 샤오펑에서 나온 에어로 HT라는 시범 모델입니다. 이거는 진짜 플라잉카예요. 이게 차 뒤에서 헬리콥터가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박한데요? 와, 이거는 진짜 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가장 멋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물론 이게 시범 모델이라서 아직까지 날지는 못해요. 약간 이런 컨셉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수직 이착륙은 지금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차를 결합하는 건 너무나 많은 무게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약간 사이버 트럭 같은 데서 뒤에 따로 모듈 형식으로 탑재하는 이런 방식도 많이 고안을 했던데, 이것도 뭐 플라잉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자, 여러분, UAM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통 UAM은 대부분 EV톨, 전기 수직 이착륙기라고 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헬기의 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 실제 상용화 단계에 거의 다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 EV톨 방식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기체는 이제 조비, 상당히 유명한 미국의 메이저 회사예요. 이 분야에서는 업계 거의 최고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실제 한국에서 에어택시란 이름으로 시범 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헬기가 연상될 정도로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조비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항이라는 업체도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이 이항도 보시면 사이즈가 꽤나 큽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조비, 이항, 그다음 독일의 릴리움 정도가 실제 상용화에 가장 가깝고 현실적으로 EV톨을 운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런 기업조차도 아직까지 막 대량 생산을 한다던가 본격적인 상용화의 틀에 올리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사실 이 UAM 같은 경우는 법률적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연방항공청과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까다로울 거거든요. 제 생각인데 이건
자율주행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물론 이 업체들은 25년 상용화 시기를 정했지만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하려면 2030년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저는 이 UAM이 미래 시대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왼쪽 도표 보시면 전 세계 인구 변화 및 도시화율 전망입니다. 2050년에는 도시화율이 무려 거의 70%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고밀도 개발돼서 엄청나게 빡빡해지겠죠? 결국 교통 혼잡이 생길 거고요. 자, 2018년 기준으로 세계 1위 도시인 보스턴에서 1인당 낭비되는 시간은 대략 164시간이나 된다고요. 거기다가 교통 혼잡으로 인해 연간 낭비되는 비용은 2,291달러. 이게 1인당 비용이고, 뉴욕 같은 대도시는 이 교통 혼잡으로 인해 1년에 수십 조씩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UAM은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실제로 2025년 UAM의 시장 규모는 상당히 낮아요. 2.1 빌리언 달러밖에 안 되는데, 2030년 이후로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지수적 상승이 일어나면서 2034년에는 무려 170 빌리언 달러의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 그 다음 규제의 문제, 세 번째로 인프라의 문제가 앞으로 해결할 가장 큰 도전 과제예요. 특히 인프라 같은 경우 이 버티포트라고 하는 UAM의 이착륙장이 꼭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수직 비행을 도와주는 공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광역교통 환승센터처럼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총괄하는 그런 교통 허브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버티포트라는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고, UAM을 만들어도 또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2030년은 돼야 제대로 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고, 좋은 정보였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